아시아 증시 반등 폭의 차이가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일본은 뭐 강보합권 정도, 중국은 별로 오르는 게 없고 우리만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속보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어제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경유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미크론이 하루짜리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는 어디로 갈지 이 시간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외인이 돌아오다. 네, 외국인 정말 왜 이렇게 많이 살까 싶을 정도로 코스피에서만 거의 1조 가깝게 그리고 또 선물 시장도 강력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11월 달에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 오늘까지 오늘 뭐 제하더라도 11월 달에 2조 4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거래소에 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선물도 거의 2조 5천 사고 11월에 오늘은 9천억, 5천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1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한 달 내도 이렇게 산 적은 뭐 드문 일인데 외국인들이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을 2년 동안 팔았었습니다. 지분이 계속 낮아졌는데 최근 들어 삼성전자 지금 오늘 74,400원 4%나 급등했는데요. 11월 때부터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쭉 보면 빨간색이 우상향, 계단식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순매수, 전체의 순매수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지만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이 51.4%인데요. 57.2%인가 거기서 내려왔거든요. 작년 초인가요? 그 정도로 2년 동안 6%포인트까지 줄이면서 계속 내려왔다가 올해 잠깐 1월달 뜨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팔아서 개인이 그걸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개인이 이제는 뭐 거의 1년이니까 기다릴 수 없는 정도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뭐 8만 내까지 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개인이 샀던 거나 기간 다 받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단정적으로 외인이 돌아오다 이렇게 한마디 해놨는데요. 단정적으로 전망을 하면 외국인이 이제부터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듣던 중 너무너무 반가운 이야기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증시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제 연말장을 좀 좋게 봐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오늘 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랐는데 그중에서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 몇 가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수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전체 시가총액 100등 안에 있는 주식들 중에 상승률로 보면 가장 큰 게 롯데케미칼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2, 어제까지 마이너스 42% 빠졌습니다. 포스코는 마이너스 37%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 빠졌으니까 여름부터 봄부터 그러면 3월부터 하락주의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게 3월 11월, 10월 말 11월경 그다음에 또 3월이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계속 롯데케미칼이 빠졌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주가가 안 좋을 거라고 미리 반영돼서 8월에 경기에 대한 우려, 긴축 우려라 이런 거면서 전 글로벌 시장이 같이 좀 빠졌거든요. 그게 롯데케미칼을 보면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3월에. 그래서 이제 또 롯데케미칼을 보면 오늘 10%가 올랐습니다. 순수 하락이죠. 그러면 이렇게 10%를 올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년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주인 포스코 순철강인데 6%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그렇고요. KCC 좀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포진했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에 낙폭 가대주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10% 정도 8% 7%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민감주 대형주가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할 거로 낙폭 가대 반등할 거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너무 긴축한다고 경축이 좀 빨라진다 우려를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항상 선행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선행, 실적에 대한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 민감주를 살 때는 업황 전망이나 경기 전망을 할 수 있어야만 미리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전문가가 해준 거 보고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해야지 미리 뒷북으로 투자하시면 경기면 많이 손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롯데카멘도 그렇고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장은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갈까, 대형주가 많이 올라갈까, 이렇게 굳이 뭐 이분법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분법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 대형주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의 낙폭 가대성이 외국인들도 충분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특히 경기에 대한 빠르게 반영됩니다. 삼성 IT와 반도체고요.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봉 차트로 보면 강력하게 저항이 왔는데 강력하게 이번 주에 양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올라가려고 그런 거죠. 가일권 같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기대심이 미리 반영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IT는 좀 그렇지만 반도체에 대한 이제 우려도 거의 많이 가셨기 때문에 이제 중심성 주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하락에 대한 차인지 그래서 올해 저가는 삼성전자는 다 찍었다. 그래서 68,3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3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하락으로는 고점 대비 완벽히 완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이번에 68,000대가 하락이고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우상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상향이 크진 않는다. 일단은 78,000에서 8만 사이에 근처에서 8만 내에서 계속 공방을 벌리면서 개인 매물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개인 매물을 계속 받아낼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번 12월 장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전체 지수장에서는 2,870이 일단 찍어야 된다. 올해 저점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2,870을 붕괴하고 2,820을 찍었기 때문에 저가는 올해 저가는 벌써 완성이 됐다. 물론 어제 종가는 심지어 더 내려갔지만 오늘 강력하게 60포인트 올라가면서 아직까지는 기법상 하락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2,870으로는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 반등도 10월은 크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 뭐 3,000포인트 내외에서 가면 또 지루한 장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추세 상승에 대한 것은 내년 3월 이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반등장이다 이렇게 보고 뭐 산타랠리라든지 어떤 그런 걸 기대하면서 공격적으로 살 그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매매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얘기는 전혀 안 하시네요. 오미크론은 시장에 거의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어떤 큰 시세를 뭐 방향을 크게 전환시키려면 새로운 사람들 모르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변이로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경기 우려까지 같이 좀 쳐져서 그다음 글로벌 정시에서 워낙 초보자들이 많이 작년에 진입한 상태이면서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거의 2년 가까이 이제는 이분들이 지쳐 쓰러지기 때문에 공포가 그 정도의 초보자들이 물량 내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강력하게 삼성전 사듯이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락을 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특별한 큰 이슈가 오더라도 저는 내년에 뭐 오더라도 2,580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2,800 한 10% 지금은 올해는 저점 찍었다 보기 때문에 올해 오히려 또한 수출이 올해 11월달 사상 최고로 잘 나왔습니다. 604달러 우리나라는 그래서 32%포인트 32%가 작년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국내에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수출 대형주 조선이라부터 반도체 이런 게 좋아지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외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볼까요? 지금은 이제 지수를 보는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할 게 체크 포인트는 지난주에도 지수를 얘기했는데 지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어디서 끝날지를 잘 봐야 되는데 반등이 그 이상으로 단기에 가버리면 V자 반등을 하면 힘이
뭔가 누군가 들어와서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반등 포인트가 2960입니다. 22평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2960을 강점 V자로 반등을 해주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불안한 개인 투자나 이런 투자자들의 공포에 의한 전저점을 깨니까 어저께 그래 많이 실렸죠. 그러면서 이것 물량을 내놓을게 이게 바로 개미 할퀴시 패턴이라는 것은 V자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와서 2960부터 해서 시작해서 3000포인트를 이제는 여기에서 보시면 이평선에 62평선이 놓여있는 게 3020포인트거든요. 좀 내려오면 3000포인트 되니까 이것을 순식간에 V자 반등을 해서 가게 되면 눌림목 주더라도 지지선 하면 이것은 이제 완전히 저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62평선 수급선까지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960만 돌파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전략을 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2960 라인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절대 전략 세워주세요.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내년도로 보고 내년도는 소형주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 장세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 중에서도 우량한 중형주나 실제 계속 좋아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형주를 마음대로 담아놔도 리스크가 적은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소형주를 몰리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대형주로 갈아타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 장세를 미리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굉장히 좀 전략과 시장관이 명확하죠. 2960선 코스피 회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략에 있어서는 내년도를 내다보는 투자를 하신다면은 대형주 위주로의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견 들어봤고요. 오미크론 변수는 이제 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악재에 그칠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외국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좀 더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러면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클로징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12월에 첫 단추를 예쁘게 꿰게 돼서 기분이 상당히 좋죠. 남은 시간 이제 어떻게 또 연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11월 달에 좀 손실 보셨던 분들은 빨리 또 회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요. 남은 시간은 진짜 쉬운 진단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 시간에 기회 잡아보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